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사이트에 한국에서 감동받은 사연이 있는가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7년을 생활한 분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다른 분들도 자신과 같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달라 라는 글을 남겼으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한국 생활의 경험을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할 때 자취방과 학교가 멀지는 않은데 학교에 가려면 큰 사거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데 그날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파란색 신호등이 보이길래 바로 뛰었는데 중간도 못 가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아침 출근길이라 많은 차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멈춰 서버리고 말았는데 이때 좌우에서 오던 차들이 전부 멈추고 제가 건너가기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손으로 건너가라고 손짓을 해줬습니다. 건너가고 나서 혼자 묵묵히 학교에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긴 여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식구들과 친척들 선물을 사느라 짐이 생각보다 늘어났습니다. 배는 특별히 큰 짐이 아닌 이상 들고 탈 수가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짐을 정리해서 나왔는데 대부분 화장품이었습니다. 짐 하나에 30kg 이상이 나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짐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막상 혼자 들고 가니 너무 무거웠습니다. 당시 그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들고 내려가야 하는데 혼자 낑낑거리고 들고 가는데 한 60대 중반의 아저씨가 젊은 아가씨가 고생한다며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갈 때는 젊은 청년들이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그리고 내릴 때 전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가끔씩 혼자 생각하면 그 흐뭇함에 웃음이 납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구정설이었는데 휴가가 3일밖에 되지 않아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틈틈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오늘은 설날 연휴라 특별히 손님이 없을 테니까 일찍 문 열고 일찍 집에 가자고 하셔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설날 당일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원래 홀에서 저랑 한국 아주머니 두 분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날은 저 혼자라 그리고 언어 소통도 정확히 잘 안 되던 때라 서빙이 밀리고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난처하고 울고 싶었는데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잠시 후에 반찬 그릇을 들고 알아서 반찬을 그릇에 담아서 저마다 자기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일이 서툴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저를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한 중년의 아저씨는 저에게 설날 집에도 못 가고 고생한다며 5만원권 지폐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따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부했지만 그분은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말없이 가셨습니다. 당시 가게 손님들이나 그 아저씨는 저를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배려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입니다. 당시 대학교 2학년일 때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동아협회 그리고 도시문화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난 수업 때 내준 과제를 체크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해 교수님이 내준 숙제를 잘못 알아듣고 전혀 다른 과제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교수님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서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수업이 끝나고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같은 과 언니, 오빠들이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원래 그 교수님이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우리도 맨날 저분한테 꾸중만 들어. 괜찮아. 잘못 알아듣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기운을 북돋아 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뭔가 모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수업도 더 집중해서 듣고 결국 교수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고 같은 과 동기 선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외국에 나오면 그 지역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섯 번째 글입니다. 한국의 명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구두를 파는 가게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 근무한 지 얼마 안 돼 일이 좀 서툴 때였습니다. 한 부부가 매장에 들어왔는데 둘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조선족 분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족이 쓰는 중국어는 한족이 쓰는 것과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전시해놓은 신발을 보고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같은 종류의 신발을 찾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다 바쁘셔서
저마다 자기 일을 할 때라 저를 도와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늦어지자 그 부부들이 저에게 막 소리치며 왜 안 갖다 주느냐, 왜 일이 늦느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안하다 사과하며 창고에서 계속 찾는데 급하니까 더 못 찾겠더라고요. 다시 그분들이 저를 막 나무라니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뭐가 그리 급해서 저 젊은 아가씨를 재촉하냐며 조금 기다리는 것이 당신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지금 저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하시면서 그분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괜찮으니 천천히 찾아보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도 저를 도와주셨고 그분들에게 저를 대신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시면 다른 매장 가시라고. 그날 그 아주머님이랑 매니저님의 배려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6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할 때 집주인 아주머니는 연세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위층에 사시고 저는 1층에 살았는데 제가 아들 같다며 저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와서 혼자 공부한다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집에 늦게 오면 반드시 전화를 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밖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여름이었는데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났지만 잊어버리고 계속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주인 아주머니가 제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조금 있다 바로 가겠다 말씀드리고 친구랑 헤어지고 새벽 1시가 넘어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모퉁이를 돌아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밖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시는 주인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새벽 1시에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국타양에서 저에게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번째 글입니다. 2007년부터 14년까지 7년을 한국 청주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 유학생활이라 저 혼자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받는 학생은 어린 학생인데 제가 그 집에 찾아가 중국어 과외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 개의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바이올린 등등. 그래서 중국어 과외는 보통 저녁 9시에 시작되고 늦으면 10시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 일이 끝나고 그 집에 과외를 가는데 그날따라 늦고 기다리는 버스도 오지 않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과외는 9시에 시작하는데 점점 늦어지니 택시를 탈까 고민도 했지만 택시를 타고 그 집까지 가면 제 1시간 과외비가 전부 택시비로 나갈 것 같아 계속 버스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는 알림판에서 714번 버스가 들어온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과외할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 제가 내려야 할 곳이 다가와서 버스 벨을 눌렀는데 버스는 직진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른 기사님에게 물어봤는데 그 기사님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머리가 하얀 아저씨였는데 무심하게 그쪽으로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다른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버스를 잘못한 겁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저는 정말 기사님 옆에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과외하는 집은 청주시 외곽에 있는 곳이라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고 길도 어둡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야 하나 전전긍긍하며 건너편으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큰 대로변에 좌우로 가로질러 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횡단보도도 보이지 않고 지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울음이 나오려 했습니다. 결국 큰 마음 먹고 무단횡단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버스 한 대가 건너편에서 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 버스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버스 기사님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시더니 아가씨 빨리 이리 와서 이 버스 타. 종점까지 가야 하는데 안에 승객이 없어서 중간에서 다시 돌아왔어. 내가 아가씨 가는 곳까지 태워줄게 하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까 그 버스의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마치 길에 넘어져 있는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엄마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 같은 버스를 타고 늦지 않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유학할 때 감동한 2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건너편에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마침 시험 기간이라 복사할 게 많았는데 그날도 급하게 복사할 게 있어서 복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 하는데 주머니에 신용카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현금은 거의 들고 다니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비가 2,000원이 나왔는데 주인 아저씨에게
카드는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이따 집에 가서 갖고 와서 드리면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망설임에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한 한국인 남학생이 그 아저씨께 제 복사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방을 챙기고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는데 이미 그분은 가고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국 친구들이 제가 여지껏 중국에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 친구가 저에게 오늘 자기 집 이사했다며 같이 가서 청소도 하고 저녁도 먹자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청소를 왜 같이 하자고 하는지 의아해했지만 흔쾌히 동의하고 친구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이 제 생일인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들어가니 미리 약속을 한 한국 친구 몇 명이 친구 집 안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빵 하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생일 케이크를 제 앞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제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저조차도 기억 못하는 제 생일을 타국에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준 한국 친구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번째 글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두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제 집주인은 70세가 넘는 할머니였습니다. 같은 층에 살고 있어서 늘 저랑 잘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유학 온 외국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더 잘 대해주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아들을 시켜 저에게 김치나 과일을 갖다 주시고 늘 학교 가는 저에게 길 조심해라, 밥은 먹었냐며 저를 끌고 집에 데리고 가셔서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친할머니처럼 그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건을 사러 오시는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받아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며 비타민도 주시고 캔커피도 주시고 간단한 음식들도 말없이 놓고 가시고 여러 많은 분들의 배려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큰 감동들입니다. 10번째 글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할 때 제가 사는 아래층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처음 제가 그 편의점에 갔을 때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머니가 중국의 5개 도시를 가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유창하게 말은 못했지만 아주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게를 나갈 때 제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해맑게 웃으시면서 넣어주셨습니다. 그 후 매번 제가 갈 때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아주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제 주머니에 사탕을 하나씩 넣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두 분께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인사를 드린다며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철관음이라는 차며 제가 두 분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다, 이 말을 핸드폰으로 찾아 핸드폰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소 과장된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급히 나가게 되니까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사탕을 한 움큼 주셨습니다. 사탕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한참을 걷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는데 끝까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끝까지 저를 배웅했을까요? 선행은 베푸는 사람도 그 선행을 받는 사람도 모두 따뜻하게 만듭니다. 1일 1선행을 한다면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내가 베푼 선행은 분명 더 큰 행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